시간은 약일까? 아니다. 시간은 시간이고 약은 약이다. 고통을 견디는 약 같은 건 없다. 그냥 버티고 견디고 살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는 거지. 시간이 약이 되어 나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다. 생명체는 고통을 가하면 반응을 한다. 자동 반사적으로 팔딱거리고 고통스러워한다. 곤충, 물고기, 동물, 사람 다 마찬가지다. 자동 반사적인 것을 무슨 수로 막는가? 그냥 충분히 아파하면서 팔딱거리면 된다. 충분히 팔딱거리고 나면 서서히 힘이 빠진다. 힘이 빠지면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고통과 하나가 된다. 즉, 충분히 아파하며 아픔을 품다 보면 결국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을 잃으면 제정신이 돌아온다. 충분히 넘어져야 일어설 수 있다. 충분히 망가져야 제대로 살 수 있다. 고통과 행복은 반대가 아니라 친구고 짝꿍이다. 태양 옆에 구름이 있고 구름 옆에 태양이 있다. 고통 옆에 행복이 있고 행복 옆에 고통이 있다. 슬픔 옆에 기쁨이 있고 기쁨 옆에 슬픔이 있다. 좌절 옆에 성공이 있고 성공 옆에 좌절이 있다. 사랑 옆에 분노가 있고 분노 옆에 사랑이 있다. 아주 먼 것 같지만 바로 옆에 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왔다 갔다 하며 이렇게 저렇게 어우르며 살아간다. 기쁠 수만 없고 잘 될 수만 없다. 짝꿍을 외면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그냥 받아주자. 그래야 덜 고통스럽다. 충분히 팔딱거리고 힘이 빠지면 그때 비로소 옆에서 기다리고 있던 다음 짝꿍에게로 넘어간다. 아픈 것도 기회인데 이 기회에 충분히 아프자. 아픈 나의 가슴을 지금 나의 따뜻한 손길로 한번 쓸어내려 주자. 나를 달래주자. 성장통이 좀 과해서 고생이 많노라고 격려하며 안아주자. 그리고 나를 보자.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플 수 있고 좌절할 수 있는 우주의 한 일원일 뿐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자. 그들도 그렇게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 나만 힘든 건 아니다. 우리 인생 다 그렇다. 그리고 하늘을 보자. 나보다 더 큰 세상이 있다. 그 세상의 뜻에 따라 고통의 운명에 처해 있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계획한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선사해 줄 그 숙명에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터널을 천천히 지나고 나면 당신은 굉장히 단단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고통과 행복은 언제나 함께 있다. 나는 아직 터널을 다 지나지 못했다. 아직도 버티는 중이고 견디는 중이다. 터널을 지나는 다른 쉬운 길은 없었다. 그래도 괜찮은 날들이 많아졌다. 아무것도 못하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거나 미쳐서 날뛰다가 이제는 이것저것 좀 한다. 그러니 이렇게 책도 썼다. 여전히 어느 날은 굉장히 좌절이 심하고 또 어느 날은 정신없이 그저 지나가기도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여기까지 왔다. 나는 인간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끝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는 날 동안 고통은 가져가는 것이다. 열심히 달리면 숨이 차고 피로하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 여러 면에서 건강해진다. 고통은 그런 것이다. 숨이 안 찰 수 없다. 힘들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달리고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지금을 견디고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쉬지 못할 때는 주먹으로 치면서 숨을 쉬고 눈물이 흘러 잠을 자지 못할 때는 울면서 잠을 자고 죽고 싶은 충동에 휩싸일 때는 죽어야 할 이유가 수백 가지라도 살아야 하는 한 가지 이유를 구태여 부여잡으면서 그렇게 오늘만 버티자. 그렇게 오늘의 고비를 넘기면 내일이 온다. 아무렇지 않게 태양이 뜨고 나무도 풀도 거기 그대로 있다. 나도 그것들처럼 그대로 그냥 또 하루를 산다. 그렇게 또 내일을 맞이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 모든 과정이 터널을 지나는 중인 것이다. 나는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중이다. 다만 터널 안이 너무 어둡다 보니 앞이 잘 안 보여서 나아가고 있는지 잘 모를 뿐이다. 힘을 빼고 유연하게. 힘을 주지 않고 사는 인생은 어떨까? 굉장히 유연한데 중심에는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 그 힘은 내가 억지로 쓰는 게 아니다. 내가 나를 부여잡기 위해 힘을 쓰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장착되어 있었던 것처럼 중심을 잡아주는 무거운 추가 하나 있는 느낌이다. 그런데 그 추는 굉장히 유연해서 넘어졌다, 일어섰다를 반복하며 앞뒤로 왼쪽 오른쪽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인다. 그러나 절대 중심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힘을 빼고 사는 여유 있고 융통성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것은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 흔히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직업과 영이 별로 붙어 있지 않은 통장 잔고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이들은 딱히 남을 부러워하지도 않고 남을 비하하지도 않는다. 모두가 동등하고 가치롭다. 나는 이제 인생을 파도 타는 것처럼 산다. 한때는 하나부터 열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계획해서 야무지고 똑똑하게 살았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때로는 내가 길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걸어가면 그게 길이 된다. 계획에 맞게 착착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는 없다고 본다. 인생은 아무도 모른다. 당장 내일도 무슨 변수가 있을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른다.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바뀐다. 행복한 사람은 그때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자기 실현을 한다. 파도라는 변수를 즐기는 것. 우리가 촘촘하게 계획하는 이유는 실패할까봐 불안해서 그렇다. 준비성이 철저하다는 건 실패와 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장점도 있다. 대비하면 리스크가 줄어드는 건 사실이니까. 대신에 만약 계획한 대로 안 되면 좌절이 심하다. 다시 일어서거나 다시 무슨 꿈을 꾸기가 힘들어진다. 준비가 철저했던 만큼 회생하기가 힘들어진다. 파도 타기를 하는데 각 잡고 열심히 수영을 해보면 즐기기는커녕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심하고 육지에 도착하기도 어렵다. 파도를 탈 때는 몸에 힘을 빼야 한다. 구명조끼를 입거나 튜브 하나만을 끼고 유유자적하며 파도에 몸을 맡길 때 파도를 즐길 수 있다. 파도 타기는 나와 파도의 합작이지 내가 파도를 통제할 수는 없다.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 세상과 나의 합작이다. 그 중에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다. 성숙한 어른은 이것을 받아들일 줄 안다. 인생은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하고 힘을 뺄 줄 안다. 그리고 오히려 튜브 하나만 끼고서 그 파도의 변수와 업다운을 즐긴다. 그러니까 미래를 설계하고 결정할 때 너무 힘을 주지 말자. 힘을 빼고 주어진 상황과 그 순간의 내 마음을 따라서 성실하게 파도를 타다 보면 어느 순간 멋진 땅에 닿아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더욱 그 땅이 아름답다. 고통과 행복을 줄타기 하듯 힘을 빼면 진짜 중요한 게 보인다. 일단은 내가 중요하다. 나의 즐거움과 보람, 재미, 의미 말이다. 나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며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다. 자신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이타심을 가질 수 없다. 사랑과 섬김을 베푸는 주체가 나 자신인데 어떻게 내가 나를 착취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 나를 먼저 돌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자. 그 과정 자체가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기에 꼭 결과적으로 무엇을 이루거나 꼭 무엇이 되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다. 그저 내가 즐거웠고 의미와 성장이 있었다면 그걸로 괜찮다.
내가 무엇이 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해서 크나큰 좌절이 있다면 자아의 크기를 좀 줄여야 한다. 고통이 오면 팔딱거리는 것은 당연하니까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하고 좌절한 다음에 천천히 일어서면 된다. 일어서지 못하겠으면 그냥 누워 있어도 된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 파도를 즐기는 사람은 어느 날 뜻하지 않게 아름다운 땅에 도착한다. 그렇게 고통과 행복을 줄타기하듯 왔다 갔다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이 성숙함이 아닐까 싶다. 미숙함을 버리지 않고 안고 데려가는 것. 나의 성과와 행동이 아닌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무엇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가치화하는 것. 나의 성격을 도구로 보고 상황에 맞게 활용하는 것. 답이 없는 상황에서 답을 찾지 않고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 그렇게 힘을 빼고 파도 타듯이 유연하게 사는 것. 그것이 곧 성숙함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인생을 숙제처럼 살지 않기로 했다에서 가져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픔을 숨기며 살아갈까? 아픔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감정 등을 숨기기 위해 가면을 쓰고 오늘을 살아간다. 실제로 이 책의 저자는 5차례의 자살 시도를 할 정도로 심한 가면성 우울증 환자였다. 가면성 우울증 환자들은 같이 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조차도 전혀 눈치채지 못할 만큼 본인의 우울을 가면 속에 숨겨두고 산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밝고 에너지가 넘치며 평소와 다를 게 없지만 그 속은 매우 심각하게 고갈되어 있다. 저자는 가면성 우울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본인 내면의 미숙함을 마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미숙한 자신을 끌어안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리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이 책에 담았다. 책에서 저자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중에도 행복은 있고 행복하더라도 아픔은 있다고 말한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늘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다. 부정적인 상황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고 때로는 고통스럽다면 충분히 아파하고 슬퍼해도 된다. 그리고 자신의 미숙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기 자신과 마주할 수 있다. 조금만 힘을 빼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자. 울고 싶을 때마다 애써 웃는 당신에게 이 책이 삶의 여유와 행복을 되찾아 주기를 바란다.